지루하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앞에서 발표하시는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우리 석기람 교수님의 이런 바닥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분명되어진다면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쁜 마음이 살짝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아까 하동 교수님께서 또 장군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강계토 대왕께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찻잎을 따먹었어. 거기에 대해서 장군이 따먹었기 때문에 장군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차가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다든지 이런 앞에 쭉 이렇게 이제 연구를 보면서 시각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반박하면서 다시 연구가 진행된다면 우리의 이렇게 차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항상 고여있는 그 틀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이 발전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새로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동에 오늘 차축제입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칠불사 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군차 발전에 대한 제언이라는 이 논문을 내어놓고 얼마나 속으로 걱정을 했던지요. 자, 과연 하동에 우리 차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키고 잘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여기 와서 장군차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많은 또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술대가 가야와 불교와 또 그리고 가야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차기 때문에 장군차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어딜 가서 장군차를 발표하면 너무나 많은 반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군차가 사실은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차가 어떻게 들어온 것도 사실도 아니고 장군차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앞에서 역사라든지 다른 이런 쪽으로 쭉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했던 것은 현대 시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차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서론이고요. 장군차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산업화 전략에서 제작법, 관광 상품, 힐링 산업 그리고 OSMU회가 원소스 멀티유즈 해서 하나의 원형을 찾아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차산업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6차 산업으로 효과가 크며 웰빙 문화에 적합한 것이 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차 관련 전문 인력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연구, 마케팅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장군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차 산업이 처해져 있는 문제점을 해결 방안으로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냥 음다로서의 그런 전통 차 문화 개념에서 오늘날 현대적인 요소와 환경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은 차 산업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풍성한 스토리를 지닌 장군차를 활용해서 장군차의 그런 제품 개발과 그리고 콘텐츠 개발,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멘탈 케어 힐링 체험관 건설 등 21세기 차산업의 개인차 역할을 할 발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이렇고요. 연구 배경으로서는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불교학자라든지 사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든지 그리고 차학자들이 우리나라 고대사회 변방에 있던 그런 가야사에 대해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차도 등달아 가야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규명되어진다면 우리의 차가 좀 더 많은 역사를 앞당길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계속 여기에서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 불교학자가 서로 많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국유사라든지 지금 허황우의 결혼설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리고 설하다. 그리고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 속에서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서로 규명되어지지 않고 충돌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현대적인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래전에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이 설하든 사실이든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역사를 이렇게 또 연구를 하면 되고요. 설하는 설하대로 뭔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 더 이제 우리 차를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좀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렇게 이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운 중국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없는 것도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막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서 300년 된 차나무도 이것이 1000년이 됐다든지 뭐 2000년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상품화해서 아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 앉아서 하동이 어떻고 또 기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서 볼 때는 과연 이렇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가까운 중국 나라의 보이차, 우리 요즘에 관심이 있는 보이차, 그죠? 그 운남성이 우리나라 하나의 성 하나가 우리나라의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이차가 나는 성 하나가 우리나라에 4배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성 하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하동이 어떻고 김해가 어떻고 보성이 어떻고 이걸 따져서는 이렇게 우리의 차 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단합해서 좀 더 우리 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뭉쳐서 좀 세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세계로 또 내어놓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설하는 설하대로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군차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황우와 김수려 왕의 그런 이야기들은 장군차의 내력을 풍성하게 하는 스토리텔링에 충분한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창출에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장군차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삼국육사 가락국기에 이렇게 봐도 있고요. 인허가것은 조선불교 통사에서 보면은 이것이 수로왕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김해 지역에 다전이라든지 다곡이라든지 이런 차탁자가 붙여져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중국 그 김해에서 차가 많이 생산되었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차라는 이런 이름도 조선 중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가야항차로 불려져 가지고 이것이 김해 읍지 토산조와 일본 천황가의 기록에 있음으로 인해서 김해 지방의 특산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1999년 상업화 재배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상을 받으면서 전국 정상급 차의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장군차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이름의 유래는 신정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고려 충렬왕이 이때 서시마 정부를 위해서 김해에 주둔하던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렸다가 금강사 터에 산다수 나무를 보고 이것을 장군이라 칭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밑에는 또 여기에서 하륜이 내가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 개그로 이렇게 갔을 때 그때가 중춘이었는데 그때 갔을 때 금강사
산다하 뜰에 산다하 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피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착꽃은 늦은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죠? 9, 10월에 피는데 봄의 중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산다하가 그렇게 뜰에 가득 피어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착꽃이 아니고 동백꽃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이것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장군차라는 요 이제 장군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까 광개 토대왕이랬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이런 것들도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선시대의 서거정의 시에도 장군수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2001년 김해시에서는 김해차의 명칭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김해 장군차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요. 2017년 6월 29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89호로서 장군차 시배지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물론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칠물사에서 정말로 여기 와서 그 허황우가 애틋한 마음으로 그 7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아들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못 돌아보고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차라고 지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제가 다른 몇 가지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장군차라는 이름이 이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물론 기록상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 좋지만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장군차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김해를 좀 이렇게 했으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해보고요.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이 세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름이 새롭게 차의 이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해 장군차는 일단은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대엽종을 기반으로 한 품종으로서 카테킨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카페인 함량이 아주 이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국제차 품평대회에서 연속 대상을 차지했고 대만, 중국, 항저우 같은 이런 품평대회에서도 녹차 부분에서 금상을 차지하고 발효차 부분에서 은상을 차지했고요. 이미 선행 연구에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에 아주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서 우수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군차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아직까지 아까 여기에서 우리 하동군 스님께서 여기에서 하동차 연구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김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죽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김해는 차 연구소도 없습니다. 연구소도 없고 이렇게 발전을 할 이런 거 생각도 없고요. 차나무가 여기에서 허황무가 가져왔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하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원모수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상목방법으로 우랑 품종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번식시켜가지고 정말로 좋은 차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김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이 없고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엽종의 야생 차밭에 가면은 대엽종이 있지만 차밭에서는 정말로 하동에서 씨앗을 가지고 오고 보성에서 씨앗을 가는 게 사실입니다. 가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그 차는 변이가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엽종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엽종, 중엽종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인도에서 왔다고 했을 때 대엽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장군차라는 이름과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해 장군차 군락지가 되겠고요. 장군차 이게 야생차 군락지입니다.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잎이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삽목을 한다든지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내버려 두고 했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장군차가 대엽종이고 이런 것들이 카테킨 함량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카페인 함량도 좀 줄어들고 좋다라고 하지만 장군차에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일단은 내가 아무리 좋은 차가 많이 있다라고 해도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죠? 발전할 수가 없죠. 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해 장군차는 여기에서 다른 경남 지역에서 2081톤을 생산할 때 김해 장군차는 고작 15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0.7%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김해만의 그런 이렇게 전통 제다 방식이었고 제품 종류도 거의 녹차 아니면 발효차 간간히 이렇게 있고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소비자 선택폭이 아주 이렇게 좁습니다. 그리고 찻잎이 너무나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어서 항상 대엽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군차라는 말이 나오면은 면박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편화되지 않은 제다 기술 이런 것들이 장군차 영농조합에서 그 차농들의 찻잎을 일괄수거 해가지고 거기에서 천물차 정도 아주 어린 차만을 수매해서 그걸 가지고 녹차를 만들고 뒤에 것들은 거의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군차가 또 발전하지 못하는 게 차연구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의 홍보도 미진한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장군차가 한계성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장군차를 좀 더 산업화 쪽으로 전략을 이렇게 이제 짜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제가 한번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해보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는 방금 녹차 아니면 발효차 아주 이렇게 적게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녹차와 발효차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군차가 대엽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장군차의 찻잎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차라든지 발효홍차, 떡차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 야생화 같은 것을 넣어간 플레이브리티라든지 그리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버려지는 이런 차들을 이용해서 기계 제다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보이차고처럼 차고를 만들어 가지고 좀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장군차에 대해서 보이차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중국의 운남성하고 보이차를 비교도 해봤고요. 중국에서 찻잎이 큰 것을 이렇게 이제 장점을 이용해서 청차를 만들어서 중국의 무이암차하고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군청차를 만들었을 때는 일단은 찻잎이 이렇게 좀 대엽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차를 만들었고요. 청차는 이미 청차뿐만이 아니고 두류차 이후에 이런 찻잎을 이용해서 찻잎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차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청차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장군 찻잎으로 청차를 만들어 보았는데 5월달 찻잎과 6월달 그리고 8월달 찻잎을 가지고 4가지 종류의 청차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이 중국의 무이암차 우리가 대홍토라든지 첼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들이 선호하는 차가 무이암차라고 하죠. 그것은 홍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업용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입맛에 젖어가지고 무이암차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차를 무이암차 제다 방식으로 만들어서 성분을 비교했더니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청차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청차 특유의 화과향 같은 향기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청차는 품종이 다를 때 우리가 청심오룡이라든지 청심대묘라든지 어떤 청차를 만드는 이런 품종에 있어서는 향기가 아주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차가 향기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것을 제가 그러면 어떻게 좀 극복할까 해서 기존의
연구를 했던 어느 모 교수님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제가 이 향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향기 생성 조효소를 이렇게 첨가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9월 이후에 찻잎, 우리가 버려지는 찻잎을 따서 그 속에 있는 향기 성분을 꺼내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청차를 만들어서 첨가를 하면 향기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청차를 만들 때 좀 더 향기 생성 효소를 활용해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국 청차의 성분이 이런 게 있었고요. 카페인은 제주도 하동 이런 거에 또 중국과도 비교했을 때보다도 지금 김해가 훨씬 더 카페인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장군 청차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카테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EGCG가 가장 많이 들어있음이 확인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차를 어떻게 좀 더 많은 제다 방법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첫 번째 이런 제가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의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발전되어진 게 없어서 다른 지역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로운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관광 상품을 현대에 맞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광은 우리가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해서 쭉 따라가서 그냥 보기만 보고 가이드 따라가서 보고 오는 그런 관광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창조 관광, 체험하는 그런 관광 소비자, 트라이 쇼머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관광 상품으로 내세울 때 문화적 요소 플러스 체험 활동을 합쳐가지고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가야 문화와 도자기 같은 이런 장군차의 융복합적인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가지고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관광 상품으로 내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 상품 코스를 개발하는데 김해는 아주 아까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입힌 교육과 재미 추구형의 그런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차로서 만든 그런 이렇게 이제 차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관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좀 이렇게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선호하는 이런 쪽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해는 지역적으로 주위에 광역시를 3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하고 대구하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차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영남 지방입니다. 그죠? 불교 문화도 가장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곳이 영남 지방이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관광 상품도 하고,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해양 도시입니다. 비행기뿐만이 아니고 크루즈도 들어오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람들의 관광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그 크루즈의 몇천 명이 이 한국의 이런 차문화, 김해의 이런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코스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힐링 자산업 육성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서로가 위로와 공감의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런 치유 효과가 큰 힐링 산업에 관심이 아주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힐링이 산업의 한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고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파라든지 휴양관광, 일본 같은 릴렉세이션 산업,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니스 산업 해가지고 이게 연간 15%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가 힐링 중에서도 가장 차가 어떤이라고 우리는 차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힐링 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차를 내가 몇 통을 더 팔고 어떻게 하고 네가 싸우고 있을 이런 때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힐링차 산업을 좀 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하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차가 힐링 관련 이런 산업과 결합해서 휴양 상품을 개발하고요. 멘탈 케어 힐링 체험관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곳에 가서 모든 것들이 내가 지쳐있는 일상에서 떠나 거기만 갔다 오면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얻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푸드, 차로서 힐링 푸드도 만들고 그리고 차로서 뷰티 같은 거, 그죠?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라든지 어떤 차로서 할 수 있는 뷰티 마사지 같은 거, 자마사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상, 요가, 어로, 그 다음에 스파 같은 힐링 비즈니스 이런 이제 성장 상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힐링 자산업에 우리도 외국처럼 한 발 앞서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세계 사람이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힐링 상품으로 내놓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해서 원형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허황후에 그런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형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세계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정말로 스토리를 잘 입혀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새로운 현대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방탄소년단 너무나 대견스럽죠. 지금 여기에서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죠?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그죠? 연속 3위 1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런 방탄소년단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방탄소년단 젊은 이런 K-팝 이런 사람들의 한류 스타의 좋은 이미지에다가 우리의 차문화를 살짝 편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얹어서 세계 시장의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갖고 거기에서 연관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차문화가 그죠? 차문화 콘텐츠가 문화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결론으로 김해는 아직까지 많이 서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군차 설화를 배경으로 장군차만의 차별화된 축제가 만들어지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김해는 가보면은 가야 차문화 축제다 하면은 헌다하고 찻자리하고 그 다음에 기껏해야 한두 개의 무대 시연 이것밖에 어딜 가나 행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아까 콘텐츠화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차별화된 축제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역종 특성을 살린 그런 우량 모수를 관리해가지고 다원을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고 제다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장군차만의 그런 이렇게 체험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인접 대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힐링 체험관도 건설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장군차가 또 다른 한 부분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하동에서 지금 김해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동을 떠나서 전체 우리나라 차 산업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실과 설화에 대한 가치 인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해 그죠? 허황우와 김수로가 계속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지?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전혀 이렇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렇게 가치가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학자들은 나름대로 물적 증거라든지 사료는 없지만은 그래도 설화로서의 그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러는데 우리는 역사학자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우리는
차인으로서 설하는 설하대로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지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서로 남을 비방하고 타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네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왜 장군차를 거기가 가져갔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설하는 설하대로 좀 더 발전시켜서 그죠? 이렇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영토 같은 경우에도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정말로 몇백 년 된 것처럼 해가지고 20g에 2,600만을 받잖아요. 아까 1,000년 된 나무를 뭐 1,000만원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20g에 2,600만을 받아도 중국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니 왜 거의 300년 된 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도 약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국 운남의 중국의 23개 성 중에서 한 개의 성에 4분의 1밖에 우리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역을 나눠서 다툴 게 아니고 우리가 똘똘 하나로 뭉쳐서 하동은 하동의 왕이차를 만들고 잭살차를 만들고 옛날부터 오래되어진 이런 거 김해는 장군차를 만들고 또 한층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새롭게 붙여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찻잎의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세계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체를 수입하고 알리는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학과 간의 커뮤니케이션 우리 여기 조기정 교수님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동국대 우리 학과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차는 저희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차학과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럽에 가서 홍차를 공부하러 갔을 때 야 차가 무슨 학문이 될 수 있노? 홍차는 그냥 마시지 홍차가 어떻게 뭘 이렇게 자료를 내놔라 하고 어떻게 그게 이렇게 공부를 하냐고 그냥 차를 마시면 되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있을 때 운남 차역공사 운남 농대라든지 안희농대라든지 철강성에 이런 것들이 다혜들은 이렇게 했지만 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학과 간에 서로 학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합되지 않는 사이에 이미 다른 외국에서는 차학과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인원도 너무나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학과별로 단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그죠? 이런 콘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세계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학과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체험 관광에 트라이 슈머해서 요즘에는 체험하는 관광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콘텐츠 개발 K-팝 열풍을 뚫고 세계로 김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차 전체가 이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해서 힐링 복합 문화센터를 건설해서 차는 사람이 좀 어깨에 힘도 주고요. 차는 사람이 한국의 국민 건강을 좀 책임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이거 정말로 제가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 다다오 제가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의 포도 호텔이라든지 그죠? 본태 미술관 같은 거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는데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테러범이 이렇게 이제 테러를 당했을 때 이 쌍둥이 무역센터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까 다시 어떤 이 건물을 지었으면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안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안도 다다오가 여기는 건물을 짓지 않고 여기는 위에는 공원을 하고 지금은 추모공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밑에는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이런 것에서 남을 비방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깨닫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좀 위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되어서 명상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제안서를 냈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추모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차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게 그러면 없을까?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 해도 자 나는 칠불사가 세계적인 성명상 센터로 나라에서 파괴해가지고 나라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거기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아서 허덕일 때 칠불사를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그죠? 요 칠불사가 좋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기운을 봐가지고 세계적인 선명상센터가 아까 뉴욕에 거기에서 무역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여기에 이루어지면 어떻겠나는 제 욕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잘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전략을 세워서 좀 더 우리나라가 차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옴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옴니라는 것은 모든 것, 여기에서 하나, 그죠? 전체적인 것, 모든 걸,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기에서 송신을 했을 때 구석구석까지 다 뻗어서 하나의 기운이 다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옴니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자문화는 지자체라든지 차 생산자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차학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체 하나가 되어서 옴니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저 하나 찍힐 만큼의 작은 기퉁이에 있는 이런 작은 나라지만 차로서 아까 K-팝 열풍을 타고 세계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해서 하동티 엑스포가 이렇게 지었다는데 우리는 여기가 하동은 그죠? 여기에서 김대륜공 아까 대륜공 전래설이 있습니다. 김해는 허황우 전래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경남을 합쳐서 전체를 못하더라도 이런 티엑스포가 이루어져서 하동은 왕의 차, 김해는 왕비의 차 해가지고 왕실차로 세계에 좀 이름을 날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같이 힘을 모아 차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사업을 선도할 수 있길 바라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아한 외모에서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장군차를 많이 드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뭐 이렇게 스포츠 강사라면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좀 짜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스트레칭 한번 하시겠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여기 하동으로 왔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까 1월에 제가 나주 차문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표자로 나서서 발표를 했었는데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 지역 간의 어떤 차별성이나 고유성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스토리텔링 그리고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화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차 맛이 좋아야겠죠. 맛있는 차와 아까 말씀하신 선 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불사 차 명상 센터 대원을 지원하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칠불사 주지스님, 동스님의 지리산 계맥의 정계사와 선차 문화에 대한 고찰로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